슈퍼애니션은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네, 연금을 가지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많은 걸 살 수 있습니다. 주식, ETF, 금, 그다음에 부동산, 네. 심지어 비트코인. 근데 거기에 세금이 제로다. 안정성 있고 수익률이 높은 그런 자산으로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제도다. 안녕하세요. 미래프로퍼티 그룹 이설아 대표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호주 연금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호주에서 연금 즉 슈퍼애뉴에이션으로 부동산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 데이비 시장님과 함께 호주에서의 셀프 매니지 슈퍼펀드 SMSF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대표님, 우리가 데이빗 실장 하면 입에 좀 이렇게 착 붙지 않는데 그냥 대실장 이렇게 부르면 안 될까요? 네, 대실장님. 여러 실장님들도 애실장님, 클실장님, 소실장님, 그실장님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간편하게. 그렇죠. 세라 대표님도 세 대표님. 세 보이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만 대실장으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장난치지 마시고요. 먼저 슈퍼애뉴에이션이 뭔지 정확히 어떤 제도죠? 슈퍼애니션은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1992년도부터 의무화되었고요. 호주는 이전부터 대표적으로 높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보장하는 에이지 펜션, 즉 국민연금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영주권자 이상이면 누구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구가 늘면서 이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연금의 부담이 이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과 고용주에게 이 부담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주가 직원급여의 일정 비율을 별도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렇게 납입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령연금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슈퍼를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하라 이러면서 이제 1992년부터 신설된 그런 제도네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네가 해라. 셀프. 나는 그만 못하겠다. 못하겠다. 나는 그만할 테니 네가 하려구나.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2025년 현재 고용주가 몇 %까지 내야 되나요? 맨 처음에 92년 시작했을 때는 원래 3%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가지고 작년 2024년에 11%, 그 다음에 2025년 이제 올해 이제 6월이 되면은 12%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7월 1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뉴질랜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슈퍼가 아직도 뉴질랜드는 3% 네, 맞습니다.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호주는 3%. 호주는 이제 12%까지 네, 이제 맞습니다. 7월 1일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 보시면 네, 되고. 그래서 호주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리스펙트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리스펙트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급쟁이들의 이제 미래를 그렇죠. 네.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계속 이제 발전시켜 온 거네요. 호주 슈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연금 시스템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이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이제 보통 기업들의 감사를 들어가서 이거 실시할 때 가장 까다롭게 점검하는 분야가 이 직원들의 슈퍼애니션, 그 다음에 이제 리브 밸런스, 이 두 가지가 가장 까다롭게 하고, 또 그만큼 처벌도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SMS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떤 제도고 왜 생긴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네네, 써있는 그쵸?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슈퍼는 셀프입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이에요. 대신 리스크도 셀프입니다. 네네. 참 네.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농담이 아니고 이제 모든 투자 활동은 사실 리스크를 동반하거든요. 슈퍼라는 제도 혹은 수단을 통해서 나의 노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투자 방법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슈퍼에 있는 그 리스크, 그리고 그 리스크에 따른 그 리턴, 이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 본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겠다. 호주의 부동산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동산 투자해서 사람들 저렇게 돈을 버는데 내 연금을 만약에 부동산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당신이 하고 싶으면 당신 책임하에 하세요.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네가 해. 하나는 알았어요.
하세요. 좀 SMSF 장단점 과연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장점이 너무 많은데 먼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뭐 ETF, 뭐 금, 그다음에 뭐 부동산, 네.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 커런시도 살 수 있어요. 핵심적인 장점은 역시 우리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내 연금을 가지고 그렇죠.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가장 고객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이제 왜 되냐면은 레버리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연금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S&P 연금으로 은행이 그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그 시큐리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을 심사할 때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쵸.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뭐 borrowing power, 뭐 그다음에 서비스빌리티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빌릴 수 있고 또 내가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지 않는 거죠. 그게 또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이제 장점이죠. 이자율이 높으니까 내가 이제 홈런으로 빌릴 수 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돼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더 하고 싶은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슈퍼 밸런스를 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와 뭐 컨트리뷰션 한 거를 가지고서 계산이 되니까 론을 받을 때 조금 더 쉬워서 많이 좀 문의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SMS를 통하면은 이 개인의 이제 borrowing power를 다 소진했어도 네. 얼마든지 여유 있게 추가적인 이제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제 호주 부동산에 눈을 떴고 나는 부동산을 내 투자의 메인 자산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장점 중에 어떤 킥이 또 뭐냐면은 이 SMSF로 구입한 이 투자 부동산은 이 슈퍼 안에서 모든 것이 굴러갑니다. 네. 이 슈퍼 안에서 렌트비도 받고, 그다음에 이 슈퍼 안에서 모기지도 내고, 그다음에 이 슈퍼 안에서 모든 이제 비용들, 뭐 회계 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또 나가니까 내 개인적으로 현금 커미트먼트가 없습니다. 뭐 많은 경우에 추가적인 캐시 컨트리뷰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나의 현재 삶을 조금 이제 매몰시키고 삶의 질이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쓸 돈도 못 쓰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맞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쓸 거 다 쓰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또 뭐 살 거 다 사고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고 장점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어요. 세금 혜택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호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하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는데 CDT 이 캐피탈 게인 텍스는 내가 보는 소득에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쵸. 종합과세가 되거든요. 네. 근데 호주는 세율이 높은 나라이고 네. 보통 부동산의 이 시세 차익은 장기 투자를 보통 하는데 그러면은 뭐 많으면은 당연히 몇십만 불이 되는 거는 정말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금 부담으로 이렇게 이어졌을 때 좀 부담이 이제 상당한 이제 금액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렌트 수익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투자할 때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시작해서 뭐 그 수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안 나가지만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포지티브로 바뀌고 내가 이제 수익을 내는 부동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쵸. 보통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장기 투자가 되면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또 렌트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은퇴 시기에 부동산을 내가 20년, 30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안정성 있고 수익률이 높은 그런 자산으로 좀 든든한 똘똘한 그런 한 채로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금이 제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장점입니다.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좋은 것은 비싸다. 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게 회계상 이제 회사를 뭐 2개 설립하고 트러스트 셋업하고 이러기 때문에 회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비용들이 좀 들어가고요. 네. 아무래도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강력한 규제가 네. 있죠. 뭐 잘못했을 경우에 이제 처벌도 있고 내가 직접 하기 때문에 자율성은 있지만 그만큼 또 리스크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단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하면은 좋은 거는 아니겠죠? 누구에게 과연 적합할까요? 일단 나는 투자에 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컨트롤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내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혹은 이제 실물 자산을 네. 나의 메인 자산으로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SMS 장점 중에서 레버리지, 즉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대출 과연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자산 가치 이렇게 얼마까지 되는지는 보통 자산 가치 한 80% 정도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요. PTI LTV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제 커머셜 기준이고 그래서 이율은 조금 높습니다. 이율 그냥 시중은행보다 한 1% 정도, 1% 정도? 네, 네. 그 정도 높다고 1%. 보시면 되고, 요 SMSF 융자 관련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어, 다루는 걸로 그런가요? 할까요? 네. 네,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군요. 전문가 또 로운 매니저님 모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대표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슈퍼 이게 연금 같은 건데 국민연금 같은 건데 그냥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일반 슈퍼펀드에 넣고 은퇴자까지 기다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SMSF로 부동산 투자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게 좋은지. 뭐 주식을 나는 선호한다. 그리고 내 연금만큼은 건들고 싶지 않다.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 나는 이제 만족하고 은퇴까지 가고 싶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는 개개인마다 그쵸.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내가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고 네. 나는 이제 특별히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관심 있는 투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임대주 수익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 자산의 가치 상승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다음에 또 호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동산 그 자산의 어떤 특성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복리가 작용을 했을 때 그들의 20년, 그들의 30년 후는 정말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SMSF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은퇴 준비로 그럼요. 단기간에 이제 부동산 투자보다는 좀 이제 장기간에 이제 은퇴 준비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아요. SMSF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데이비 실장님과 알아봤는데요. 한마디로 SMSF 뭔가요?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제도다.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그런 굉장히 제도라고 좋은 비유할 수 제도네요. 있을까요? 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태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조태구알이 힘드시면 조태구만이라도, 조태구가 힘드시면 조태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찾아와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